안녕하세요, 스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하고 오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책을 빌려볼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우선적으로 읽고 한 책을 읽고 거기에서 파생된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편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책 빌릴 때만 도서관에 입장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5권 이런 식으로 책을 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라는 책인데요. 요즘 환경오염하고 관련해서 분리수거, 플라스틱 안 쓰기 같은 환경운동이 개인에게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참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플라스틱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서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 혹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방식의 소비를 지향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비닐이나 과대포장된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전혀 사지 않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저도 플라스틱 사용 안 하고 싶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동시에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일단 재밌어요. 좀 발랄하고 너무 무겁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연계해서 우리라는 힘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100%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대단한 결심 같은 이야기보다는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앞부분은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뒷부분에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한 정보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읽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배워보려고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김현수 작가님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한시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마음이 끌렸던 걸까 좀 궁금해져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원래는 당나라 시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고시, 당나라 시, 한시 이런 것들을 읽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알고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빌려봤어요. 뒷표지에 보면 시 선백수와 그림 백폭의 은연중 드러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나라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얻고 기본적인 지식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시에 대해서 찾아볼 생각으로 빌려봤어요. 김예진 작가님의 9번의 일이라는 책인데 이제 김예진 작가님은 제가 그 전에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집이랑 소설보다 2020 봄호에 실렸던 단편집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이 9번의 일도 재밌을 것 같아서 빌려봤어요.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대가 되는 소설입니다. 노너. 좀 최근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좀 울적하기도 했고 그랬을 때 법정 스님 책을 보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거든요. 원래 생각은 불경과 관련된 책을 골라보려고 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읽으려고 생각했던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어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논어나 읽어볼까? 해서 빌려봤어요. 논어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책이 조금 배경 지식이나 설명 같은 걸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빌려봤어요. 다시 쓰는 세계. 이거는 읽기는 다 읽었고요. 이렇게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있는데 독서노트만 쓰면 되는 책이에요. 손희정님이 쓰신 걸 다 읽어볼 생각이라서 그냥 있는 걸 보고 바로 빌려왔던 책이고, 이런 비슷한 결을 가진 책이 을들의 당나귀기나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이런 책들처럼 대중문화와 관련된 페미니즘 얘기가 주로 담겨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답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아서 정말 하루 만에 다 읽었던 책이고, 독서노트 쓰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언급하겠습니다. 5권의 책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 책을 빌리기 전에 읽었던 책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 다시 쓰는 세계처럼 페미니즘적인 시선으로 보는 대중문화? 에세이 같은 느낌의 책인데 조금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저자가 남자라는 점. 그래서 맨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꽤 도발적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자가 남자라는 걸 알고 아 그렇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거기에 인용된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되게 보고 싶은 책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책에 인용된 다른 책이나 기사 같은 것 중에 읽어볼 만한 책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 중 5권을 빌려봤어요. 이 2권은 읽은 책이고 이 3권은 이제 읽을 책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정폭력, 그 중에서도 아내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내폭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까에 대한 물음에 답해주는 책이기도 한데 대부분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부지만 남편들의 목소리도 담겨있고 왜 아내폭력이 지속되는지, 왜 피해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내의 도리를 못하면 말아도 된다, 혹은 때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에요. 나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이것도 그 앞에서 언급했던 페미니즘 에세이와 결은 비슷한데 이 저자가 특별한 점은 남자이고 페미니스트이면서 동시에 교사라는 점 같아요. 이제 자라나는 10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볼 점도 있고 지금 시대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이건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국 문학사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읽어보자는 내용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문학을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 고정된 시각을 그냥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생각해보려고 이 책을 빌려봤어요. 이 책은 제가 좀 흥미있어 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빌려왔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에서 언급된 이야기들 중에 이 중공업에 종사하는 가장을 가진 가족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런 가족 구성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디폴트,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가족 형태,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 그리고 뭐 자식이 2명 정도 있는 이성의 4인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언급됐었는데 제가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된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가족은 정상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 같으면서도 중공업, 조선소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흥미가 갔어요. 그래서 읽어볼 생각으로 2권을 함께 빌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권의 책을 빌렸고요. 3권의 책을 읽었고 4권째 읽고 있고 6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안나 카레니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전을 많이 읽어보려고 이북으로 된 세계문학 전집을 한 200권? 300권 정도 대여로 샀는데 전혀 안 읽고 있어서 이제 챌린지처럼 뭐 시리즈 1권이든 2권이든 날짜를 정해두고 좀 읽어보려고 해요. 안나 카레리나는 펭귄 클래식 시리즈로 갖고 있는데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열흘에 1권씩 읽으면 2월에 이 안나 카레리나를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읽고 있어요. 하루에 한 30페이지 정도만 읽는다고 목표를 세우고 읽고 있어요. 이 책도 짬짬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봤고요. 다음번에 이 책들을 읽고 또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